어렵잖아요. 자, 60페이지고요. 이번에는 전류. 앞에서는 우리가 마찰 전기, 순간적으로 전하 분리 현상에 의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전기가 꼈다가 사라진 게 이제 마찰 전기 혹은 정전기였잖아요. 이번에는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류가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기가 전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멈춰 있는 전기를 우리가 정전기 혹은 마찰 전기라고 했고, 흘러가는 전기를 동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자 빼고 전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전류, 전압, 그다음에 저항 이렇게 배울 텐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일단은 전류 전압만 배우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같이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전압, 전류부터 할게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에요. 앞에서 했던 전하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 보통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데, 전자의 반대되는 흐름을 우리가 전하라고 합니다. 전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전류는 이제 전하의 흐름이고요. 거기다 이제 밑줄에 넣으시고, 여기서는 전류, 전압, 저항의 기호와 영문자로서의 기호와 그 다음에 단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류는 우리가 기호로 I라고 표현하고요. 불어로 I가 색이라는 뜻이에요. 색이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 불어는 잘 몰라서 그래서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과학이 처음에 발달한 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에요. 유럽에 프랑스, 독일 뭐 이쪽에서 많이, 그다음 영국 이런 쪽에서 과학이 처음으로 근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보통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많이 들어와요. 아니면은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불어 중에 이제 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I로 시작한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전류를 이제 차용을 하는 거고요. 단위는 암페어고요. 이거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어 암페르에서 유행했고요. 유행이 아니라 암페르에서 그 중에서 딴 거예요. A자에서 암페르, 암페어, 암페어라고 했고요. 기억하세요. 읽는 방법. 암페어라고 있고요. 1암페어는 1000mA랑 같아요. 우리 1000ml가 우유 1000ml가 1리터가 같잖아요. 그래서 밀리가 보통 이제 1000을 의미하는 거, 1000분의 1을 말하는 거거든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1A하고 1000mA 같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왜냐면 단위 환산하는 것도 꼭 문제 나오기 때문에 500mA다. 그러면은 이제 0.5A나 이런 식으로 단위를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계산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가 흐르는 거를 우리가 전류라고 하고요. 단위는 1A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전류의 흐름은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르니? 니네 알고 있는 거는 한 사람 있니? 전기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니야, 그지? 회로 같은 거 연결해봤을 거 아니에요. 건전지에서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죠? 전기가 흐른다고 하지? 플러스 극에서. 그렇죠? 그건 아니구나. 맞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요거는 전자라는 걸 발견하기 전에 과학자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뭐 전기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전등 같은 거를 만들면서 관습적으로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정한 거야. 그냥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전자라는 걸 찾아보니까 전자는 사실은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극을 향해서 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배워야 돼요.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왜 두 개를 같이 외우느냐 말씀드렸지만, 전자의 이동이 전자를 발견하기 전에 과학자들이, 전기와 관련된 기술자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걸 그냥 정해버렸어. 이미. 그죠? 그 당시에는 플러스가 항상 좋은 거고 마이너스가 안 좋은 거라는 그런 관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약간 오른손이 더 좋고 왼쪽이 좀 안 좋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이미 정해버렸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극으로.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전하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류는 전하의 흐름의 반대 방향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어쨌든 우리 배울 때는 그냥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고,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여기 건전지를 표시하는 기호야. 어느 정도 아시죠? 회로도를 좀 보신 친구들은, 실험 같은 거 해본 친구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전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걸 우리는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전구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게 이제 전류의 흐름이 되겠고요. 근데 사실은 전기라는 건 전자가 흐르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흐르는 거다.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전자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전류는 플러스 긴 거에서 짧은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전류다.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건 둘 다 외우세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환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아시겠죠? 전압은요 볼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V라고 써요. 그리고 전압은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에요. 힘. 능력, 뭐 에너지, 뭐 이런 뜻이고요. 예를 들면 건전지가 이런 전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전지가 많이 연결하면 할수록 전압이 커지잖아요. 그치? 밀어주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뭐 전류를 책에서는 잠깐만요. 흐르게 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위는 전압도 읽을 때도 V로 읽는데 그 다음에 단위도 그냥 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볼트라고 합니다. 볼트. 과학자 이름에서 딴 거고요. 볼티지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류를 그냥 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할 때 이렇게 밀어주는, 많이 밀어주거나 세게 밀어줄수록 물이 더 빨리 많이 흐르거든요, 그지? 그래서 그게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흐르게 해주는 힘, 요거를 이제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항은 요거는 어디 있냐면 뒤쪽에 62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이거는 전압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전류를 흐르는 거를 막는 거예요. 막는 거. 방해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게 이제 저항이 되겠고요. 저항은 기호를 R을 쓰고요. 레지스트 하면은 저항하다. 뭐 레지스탕스 하면은 우리 저항도 이런 뜻이잖아. 거기서 따온 R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리고요. 요 기호는요. 옴을 써요. 그래서 문어처럼 생겼는데 얘가 나티넘지 그리스인지 오메가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제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파, 베타,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등등 해서 세타도 있고 오메가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 그때 오메가는 이렇게 문어대 가리점 쓰고요. 요거를 읽을 때는 옴이라고 해요. 문화대. 요 옴은요 과학자 이름이 마찬가지로 이 옴이라는 사람이 이 오메가라는 기호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저항 단위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옴이라는 사람이 저항에 대한 단위를 자기 이름을 붙인 것도 뿐만 아니라 전류와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하나의 식으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옴의 법칙이라고 해서 옴이라는 사람이 전류, 전압, 저항을 여러분들이 뭐 쉽게 생각하면은 속력은 V는 시간분의 거리 V = T분의 S 이렇게지 거속시 이렇게 거속시 뭐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 그것처럼 그걸 하나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식으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옴의 법칙이 되겠고 뒤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기호랑 단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류는 전화 자체가 이렇게 흐르는 걸 말해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흐르는 거를, 전기가 흐르는 거를 전류라고 하고요. 이 전류의 세기를 1A라고 나타내고 1A는 1000mA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류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걸로 하지만 사실은 전류를 흐르는 거는 사실은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게 밀어주는 힘, 능력치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거겠지. 전류에서는 건전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콘센트에서 전기를 연결했을 때 전기가 와가지고 밀어줄 거는 거죠. 그런 능력치, 힘을 말하는 거고요. 읽을 때는 우리 1볼트라고 한다.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반대쪽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죠? 일종의 마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찰. 우리 공을 굴러갈 때 뭔가 울퉁불퉁하면은 마찰이 있으니까 덜 굴러갈 거 아니에요. 빙판에서 굴리면 잘 굴러가고 자갈길에서 굴리면 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찰되는 정도가 있잖아. 근데 전기에서도 전선 안에도 마찰시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 전선 안에서 공문? 방해하는 애들, 원자가 되겠죠, 원자. 원자 안에는 원자 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가 흐르는 거를 방해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물질마다 저항값이 다 다른데 그 이유는 물질마다 원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구성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속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흐르고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경우는 전기가 덜 흐르고 이런 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항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치? 그런 저항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게 이제 저항값이 되겠고요. 1옴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책을 한번 볼게요. 60페이지. 이 페이지만 보고 이제 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 되겠고요. 암페어라고 읽는다. 기억해 주시고 밑줄에 놓으세요. 전류의 방향은요.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헷갈리지 않도록 잘 체크해 놓으세요. 밑에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전류가 흐를 때 돼 있는데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원자, 이게 빨간 공이 원자 핵이고요. 원자나 원자 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랗게 돌아다니는 것들이 이제 전자예요. 전자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불규칙하단 말이야. 그런데 전류가 흐르면요, 전류가 흐르면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성이 생겨요. 그래서 무질서한 전자들이 갑자기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름을 형성했다. 그러면 A하고 B에서 A와 B의 극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들은 전자잖아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극적으로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항상 전자 이동 방향을 보시고요. 전자가 향하는 쪽은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시작한 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그러면 전자들이 왼쪽으로 향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왼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 항상 나오니까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쉽네. 자, 오른쪽에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쉬우니까. 나 시험 100점 맞을게. 한 개 틀릴 때마다 뭐 친구들이 꿀밤 한 대씩 때리는 거니까 자신 있어? 대신 네가 다 맞으면 다 때릴 수 있어. 다 맞으면 할까? 되겠냐? 아, 도박 주는 거. 아니, 근데 그거는 건전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랑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그 관습적으로 이제 볼록 튀어나온 볼록 플러스를 했잖아. 근데 원래는 거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나 좀 제대로 이해한다. 아니지. 원래는 플러스인데 플러스라고 한 건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한다고. 잘못 말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전지 같은 경우는 위가 볼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습적으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이제 이해했지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자근에는요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 아시겠죠? 와, 배신감 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상대적인 흐름이 전류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가 되겠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건전지 보시고 어디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나 오랜만에. 그리고 만약에 회로로 되어 있으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로 같은 경우는 긴 쪽이 플러스가 되겠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회로로. 2번은요, 지금 일정한 흐름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질서 있는 흐름이고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겠죠. 이때 A와 B가 무슨 극인지가 판단하는 게 항상 문제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전자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B가 플러스, A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이해되죠?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자, 2번 전압 뭐야 말할 전압은요.
기호는 V라고 표현하고요. 전기회로 해서 전류를 위한 능력이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쓰는 에너지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또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에다가 별표 쳐놓게요.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의 비교 이게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수행 같은 데도 설명할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과 전기를 비교했을 때 전류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물 같은 경우는요. 또 소리. 일단 네 번째 있는 물의 흐름을 볼게요. 물의 흐름을 물이라고 생각하면요. 오른쪽에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 가지고요. 펌프는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밀어주는 힘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 되겠죠. 건전지가 되겠죠. 건전지. 그래서 전지 옆에다가 에너지 뭐 이렇게 써 놓으셔도 되고요. 어쨌건 건전지 역할을 하는 게 펌프가 되겠고요. 밸브는 이렇게 잠그는 거잖아요. 수도 안에서 이렇게 잠그는 게 밸브잖아. 전기 회로에서는 스위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스위치는 이제 전기를 연결했다가 뗐다가 연결했다 하는 거 아시죠? 그래, 물의 높이 차가 있는데요. 물의 높이 차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물은 항상 가만히 있으면 고여 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요게 이제 수압이 되겠죠. 수압. 높이 차가 이제 수압이 돼요. 그래서 물의 높이 차다가 옆에다가 수압 써놓으세요. 요게 이제 물을 흐르게 하는 능력, 힘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요게 이제 전기로 치면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요, 이제 물의 흐름은 전류였고, 물의 방아는 물이 흘러가지고 뭔가를 돌리는 거잖아요. 물에 써먹는 거잖아요. 물을 활용하는 거. 요게 이제 물의 방아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가 흘러서 전기를 써먹는 거. 요게 뭘까요? 일종의 지금 같은 경우는 전구, 불을 밝힌 데 쓸 수 있겠죠. 아니면 만약에 프로펠러를 연결했어. 프로펠러도 될 수 있고요. 이때 쓰이는 전구와 프로펠러 같은 것들이 전기를 까먹는 애들이잖아. 전기를 방해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를 합쳐서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저항이라고 그러면 보통 그냥 여러분들은 전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구 옆에다가 저항 이렇게 써놓으세요. 저항.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항이라는 거는 저항을 따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전구라든지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것들 전기를 이렇게 써먹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저항이라고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수도관은 물이 흐르는 관이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관은 전선 혹은 도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선 옆에는 전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전선. 이렇게. 그리고 전선은 전자들이 쉽게 잘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 실험할 때 쓰는 보통 이제 전선을 잘라 보면요, 약간 노란빛을 도는 금속으로 돼 있잖아. 그게 이제 구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리는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 많이 깔기 위해서 비싸. 그래서 알루미늄을 많이 써요.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가공이 쉬운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선으로는 구리나 알루미늄 선을 많이 사용한다.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문제 시험. 밑에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자, 오른쪽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 저 학교에서 백지 시험 봐요. 저 백지 시험 봐요. 무슨 단어요? 저 뭐였지? 열의 이동. 열의 이동 뭐 쉽잖아. 안에 뭐 티가 없어요. 영상 올려놨으면 다 복습해. 뭐 티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시 정리할 수는 없잖아. 정리해주세요. 열의 이동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고요. 열의 이동하는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 그치? 그 다음에 비열이 뭔지, 그 다음에 열팽창이 뭔지 이거잖아. 그렇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간단한 거예요. 대류 복사. 열의 이동 방식 세 가지. 천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 복사 몰라? 전도는 뜨거운 고체 상태, 활발해서.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대류는 액체 기체 상태, 직접적으로.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 귀찮? 다 정리해. 자, 3번은요.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지가 되겠고요. 흐르는 물은 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레 방아는 전구가 되겠고요. 저항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물의 높이 차는 이제 수압 혹은 이제 전기에서는 전압이 되겠죠. 잘 기억하시고 요거 설명하는 거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수행에도 나오고. 자, 전류계와 전압계인데요.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기계를 전류계,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를 우리는 전압계라고 하고요. 이 도구가 연결 방식이 달라요.
일단은 이거는 뭐 어차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전류계는요 직렬 연결해요. 직렬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요. 이유는 사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몰라도 돼요. 전류계는 저항이 낮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전압계는 저항값이 크기 때문에 직렬 연결하면 회로가 고장나서 전기가 안 흘러. 그래서 전압계를 병렬로 빼는 거예요. 자,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은 차이는 아시죠? 직렬 연결은요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밖으로 빼지 않고 하나의 도선으로 연결된 게 직렬 연결이죠. 이때 보통 A라고 쓰고요. 전류계는 이렇게 A라고 써요. 우리가 A가 전류에 대한 단위였잖아요. 그래서 A라고 동그라미 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 아랫바를 쓰면 이게 전류계라는 표시고요. 보통 전류계는 그래서 직렬 연결, 그냥 도선에다가 그냥 바로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는데요. 병렬 연결은 뭐 아시겠지만 밖으로 하나를 도선을 빼는 거예요. 빼서 다른 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나눠지는 경우가 되고요. V에다가 아랫바를 써서 이게 전압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외우세요. 전류계는 무조건 직렬 연결이고요. 전압계는 저항이 크기 때문인데 몰라도 되고 이제 병렬 연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이 아마 나올 거야. 그래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대한 그림도 잘 기억하고 됐죠. 하나의 도선에 연결돼 있으면 직렬, 두 개의 도선으로 나눠지면은 병렬 연결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전류계든 전압계든 연결할 때 항상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니 게임기처럼 생겼어요. 남학생들은 알 텐데 이런 게임기 알잖아. 게임보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제 계기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단자가 오른쪽에 까맣게 있고요.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다 마이너스 단자인데 순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오른쪽이 컸던 것 같은데 제일 컸던 것부터 왼쪽으로 작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숫자 3개가 있어요. 거기서 제일 큰 것부터 먼저 연결하는 거고요.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플러스 극이라는 건 긴 거고 마이너스는 짧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 단자에 연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플러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하는 거 아니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가장 큰 거부터, 큰 숫자부터 연결해서 만약에 큰 거부터 연결했는데 바늘이 왼쪽부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할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넘어가 버려. 그러면은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해당 범위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또 넘어갔어. 그럼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범위부터 작은 범위로 내려온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있는 여기다가 만약에 연결했어요. 두 번째 연결했고 여기가 예를 들면 500mA짜리 연결했다 치면 여기 계기판에 숫자 3개가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큰 거부터 작은 거, 큰 거, 중간, 작은 거 있어요. 내가 중간 걸 연결했잖아. 그럼 중간에 있는 숫자를 보고 계기판을 읽으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할게요. 이거는 전압계는 전류계는 똑같아. 아시겠죠?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다. 기억해 주시고 큰 거부터 먼저 연결한 다음에 계기판이 해당 범위 나올 때를 이제 띄우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를 거꾸로 연결해. 그러면요 바늘이 원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가는 게 정상인데요. 만약에 거꾸로 연결해. 그럼 바늘이 왼쪽으로 가버려요. 아시겠죠? 전류가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공통점부터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플러스 단자는 전자의 플러스 극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자의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한다. 거기다 밑줄해 놓으시고요. 값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 전류값 또는 최대 전압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한다. 거기다 밑줄해 놓으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전류계 눈금 읽기만 보고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할 건데요.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빨간색이군요. 네. 왼쪽에 마이너스들이 이제 까만색인데요. 플러스는 플러스 극과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과 연결한다 기억해 주시고 플러스 3개 중에 제일 오른쪽이 이제 큰 거예요. 5A, 그 다음에 중간계 500mA, 마지막이 왼쪽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50mA고요. 지금 5A 가장 큰 거에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5A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기판에서는 제일 위쪽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5A에 지금 계기판에서 3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3A를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를 거꾸로 담았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바늘이 왼쪽으로 가버려. 그러면서 범위를 넘어가 버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4번 보시면요. 전류계를 잘못 연결했을 때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볼게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반대로 연결했을 때는요. 바늘이 0보다 왼쪽으로 회전해서 전류의 세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돼 있고요. 최대 전류값이 작은 단자부터 연결하면요. 바늘이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므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없다. 참고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4번, 5번 풀면서 쉬겠습니다. 네, 전 선생님을 믿어요. 내가 뭐 다른 거 가르쳐. 내가 상담 따위 안 하실 거라고. 안 해. 왜? 하는 거 봐서, 시험은 하는 거 봐서. 아, 오늘 하는 거 봐서. 아깝다. 네. 다음 볼게요. 전류계는 직렬 연결 외우세요 그냥. 전압계는 병렬 연결. 전류계와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 플러스 극에 연결한다. 같은 단자, 같은 극 연결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값을 예상할 수 없는 전류를 측정할 때는 가장 큰 거부터 연결합니다. 자, 5번은요. 전류의 세기는요. 지금 단자가 500mA 연결되어 있죠? 500mA짜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럴 때는 중간 거를 읽으셔야 되고요. 중간 값이 그러면 400m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mA, 1000mA만 1A라고 했잖아. 단위 환산을 잘 해주셔야 돼요. 1번에 전류의 세기에 0.4A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단위가 암페어라고 돼 있잖아. 미리암페어면 400을 쓰는 게 맞는데 문제에 지금 암페어라고 쓰고 있잖아요. 0.4를 쓰셔야 돼요.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 문제를 풀 때 항상 단위가 암페어 기준이기 때문에 밀리암페어도 있으면 전부 다 소수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알겠죠? 기억해야 돼. 1번은 0.4A고요. 2번은요. 이번에는 가운데 15V에 연결돼 있잖아요. 15V는 15V 연결돼 있고요. 10과 바늘이 10과 15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12.5V라고 읽어야겠네. 네. 그래서 5번에 1번은 0.4, 2번은 12.5V. 아시겠죠?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제 저항 한번 볼게요.